겠는데요.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멘트보다는 자기 소개 간단히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의문사항, 질문사항, 제안사항을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진행을 위해서 좀 도움을 그렇게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예. 예, 오늘 이렇게 오셔서 애들 많이 있으십니다. 먼저 저는 지난 마이산 북부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식당과 숙소를 운영하는 박덕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북부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지구 밖으로 이렇게 내리는 작업이 1차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집단시설지구에 있는 10여 분이 밑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진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이 상가 주민들은 과연 그런 계획을 갖고 남쪽과 북쪽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이산의 신비성을 가진 그런 공원으로 발돋움을 하겠느냐. 그래서 밑에 지금 홍삼스파 일대로 상가가 이주를 했을 때 과연 이쪽 북쪽에서 마이산을 구경하고 이쪽 북쪽에 상가가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과연 남쪽의 여러 가지 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시설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마이산 신비성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균형 발전에 같은 그런 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북부 집단시설지구에 장사하시는 분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산은 지금 단점이 신비성이나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관광지든지 대개 보면 이렇게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이산은 단점이 물이 없습니다. 자연을 살리면서도 뭔가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발을 담그고 이렇게 청계천처럼 다시 이런 게 될 수 있는 인위적이지만 친자연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이 북부 지구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부 쪽에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마이산 주변은 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쪽 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물 확보 부분입니다. 현재 신발월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3배 정도 규모를 높였습니다. 근데 당초 신발월제 물이 농사 짓는 용이었는데 농사 짓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3배로 이걸 확장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수장공사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결과 하루에 한 2,600톤 평균 하루에 2,600톤 정도의 물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공문으로 해답을 해줬어요. 하루에 2,678톤을 줄 수 있다는 해답이 와서 이 물을 어떻게 마이산에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던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수토에서 넘어오는 놈, 그러니까 배수구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자연유화식으로 현재 북부 쪽과 그쪽에 표고차가 20m 정도 됩니다. 그럼 자연유화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안천과 이 사양천에 합쳐지는 지금 마이파출소 뒤쪽 거기서 물을 받아서 펌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쪽 배수구에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실제 여기 밑에보다 한 3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유화시기 때문에 운영비는 덜 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사 기간도 이제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 밑에 마이파출소 뒤에다 할 경우는 실제 사업비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등기요금이 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마이파출소 뒤에다가 직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양제 위에 물떡굴 쪽까지 물을 올려서 거기서 다시 흘려보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2,600톤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뭐 한 4,000, 5,000톤 정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물 확보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의 공사가 한 60% 이상 진행됐을 겁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저기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전에 그 지역개발 사업소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 인사 관련해서 용감 면장을 한 박태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명성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는 그 보존과 경관으로 평가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직접 들어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어렵다면 하는데 그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등소평이 황산에 갔다가 이 아름다운 강산을 나 혼자 볼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황산 개발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중국인이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개발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산을 갈 때 보면 일부 몇 사람 등산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 일반인이나 장애인 이런 노약자들은 많은 산을 보고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그 많이 사는 남부와 북부가 상당히 계단으로 있어서 노약자나 이런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약간의 편의돼서 개발은 훼손을 안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나 계단 부위나 이런 데다가 올라가는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내려오는 데는 중국에서 보면은 기계 설치가 아닌 기존에 있는 배수로에다가 U자형 그 돌을 이렇게 깔아서 내려올 때는 누구나 거기를 타면은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우리 마이산도 남부와 북부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보존도 하면서 개발도 하면서 많은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회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요. 한승우 패널님이 제안하신 그 마이산 북부 진입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 마이산 올라가는 길에 4차선으로 있어서 너무 험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그 남쪽은 모든 분위기를 느끼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북쪽 같은 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메타스퀘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열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또 다른 저기 선생님 저쪽에 계시네요. 저는 상전면에 사는 이래인입니다. 오늘 그 토론 보면서 좀 정리하기가 더 힘들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총론부터 강론까지 다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속 가능한 개발, 적어도 생태복원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건 아주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진화는 아까 기조 슬라이드 발제하신 분 말씀대로 자연 환경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화는 그거 이상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전제를 깔고, 전 여러 나라들 이렇게 관광지를 좀 돌아보면은, 이렇게 마이산 같은 마이산 하나만 이렇게 개발하는 데는 없습니다, 별로.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광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그것이 이제 소위 하드 개발과 소프트 개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양쪽이
동시에 존중되고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마이산 온 사람이 내년에도 또 오고 그 다음에도 또 오고 그런데 하드만 건설하면 한 번 보면 두 번 볼 것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령 한 예를 들면 그 말레이시아 말라카궁이라고 하는 거. 말라카궁 가보면 500년 전 포르투갈의 이제 그 군함인데 그거 하나 그냥 한 30분 보면 다 보는 거예요. 뭐 고깃배 많은 거. 그런데 거기에 그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 실크 아주 좋은 마케팅을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그 볼거리가 있어서 그 통계를 제가 그 물어보니까 그 평균 그거 없을 때 마케팅 없을 때는 250만 정도가 왔는데 지금 한 700만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뭐 일본 메이지무라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패키지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마이산도 이 패키지로 묶어서 광역적으로 그것이 이제 물론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군수님 임기 중에 뭘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10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들여놓고 재정적인 받침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안이 좀 이제 그 재정 자립도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체험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체험과 농촌 문화 체험과 농사 체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아주 체험 학교도 운영할 수 있죠. 체험 학교식으로 운영해서 전국에 있는 그 학교 그 다음에 뭐 가족 뭐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수백만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와서 2박 3일, 3박 4일 뭐 이제 이런 일정들 이렇게 해서 직접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여기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아무리 잘 꾸미놓으면은 그 뭐 대도시에 큰 도시에 뭐 그저 백화점 따라가겠어요? 누가 그 재래시장 잘 차린 것 보고 재래시장 드나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아주 본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서 난장판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좀 분위기를 갖고 진안의 농산물도 여기 와서 청정 농산물 그야말로 유기농 농산물을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요. 재래시장도 만들고 또 그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까 마을 숲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 좀 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구태의연하고 아주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발표하신 그 주민들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축하하고 경사가 난 그런 마을 축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개발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마이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그 큰 틀을 이렇게 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께서 얼마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라북도가 제일 목표가 관광입니다.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많은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주 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그 시군에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전국의 관광지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찾아들도록 하겠다. 이런 그 계획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이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전라북도에 지금 관광 산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사업과 또 우리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로 묶어나가는 이런 관광 산업, 체험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마케팅, 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통틀어서 묶어서 하고 그 용역도 어떤 한 전문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좀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용역도 좀 이렇게 해서요. 적어도 종합적인 그런 발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초안이 되면은 이런 토론회에서 정말 아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죠. 이제 뭐 이 자리에서 강론까지는 너무 이제 성급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짜는 그런 어떤 마이산 개발 계획. 그러면서도 아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 정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가 개발해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에 깔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군수님 임기에 4년 동안에 다 그냥 완성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졸속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10년, 15년 그들에도 좋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아까 말씀대로 죄송한데 사람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질문이나 코멘트나 하여튼 상황은 3분 이내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YH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용역 관점에 대한 것만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하는 관점을 보면 옛날 전통 방식의 관광 관점입니다. 시설 지어놓으면 사람이 온다. 그런데 체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류는 생태관광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프로그램 없이는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 관점 하나 좀 갖고서 다시 용역에 대한 흐름을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관광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는 천지탑하고 마이산 신비성 그거 느끼려고 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래시장하고 어디하고 연계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윤조 토론자님 참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관광객이 누구냐, 마이산을 누가 찾느냐라고 하는 의미고 체류형이라고 한다면 목적성이 있는 관광객일 겁니다. 그 목적성, 그것은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이면에 관광벨트와 다시 말하면 마이산은 마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천마을부터 시작해서 원현장마을, 그 다음에 마령, 진안읍 그 한가운데 마이산이 있습니다. 관점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관광 벨트화하는 형태, 각 마을마다 특색 있게 마을 만들기를 이루어내면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을을 찾을 거고 목적 가진 사람은 잠을 잘 겁니다. 또 밥도 먹을 겁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요런 걸 전에 자전거 교통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평지가 아니면 자전거 타기 싫어합니다. 걷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은천마을 넘어가는 고객마을가 있습니다. 요게 산맥을 끊어놓고 있거든요. 지나는 산맥을 너무 많이 끊어놓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새말뚝 하나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산맥을 너무 많이 끊어놓아 있고 그것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원도 그냥 어접전하게 그냥 턴을 조그만하게 이건 복원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 은천마을 넘어가는 그 고개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좀 밑으로 확 깎아서 마이산 그 근동 마을을 평지, 다시 말하면 숲행이 좀 맞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 타기 편합니다. 또 그 둘레로 제가 차를 돌아보면 30km 나옵니다. 그 30km 차 운행하면 됩니다. 굳이 마이산, 남부 마이산, 북부 마이산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앞전에 한승우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관광객이 자고 간다는 거죠. 차 타고 산 밑에까지 가는 사람은 절대 자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에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는 그 용역 지금이라도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진지한 토론과 연구, 그냥 11시에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9시에 모여서 12시에 밥 먹고 또 1시부터 다시 저녁 6시까지 토론하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TF팀 구성도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YMCA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역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단 통틀어서 나중에 그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또 다른 예, 지난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하겠습니다. 전국대학교에서 왔고요.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때 그 당시에 마이산 포럼인가 거기에서 그 논의가 됐을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도 마이산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그때 수립됐을 때 4차선 현 북쪽에 4차선 개발 계획이 있었고 또 곤도라 시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 안마의봉 쪽으로 해서 삥 둘러서 곤도라 시설 계획도 있었고 또 청소년 유소 스테이지라는 거를 그 북부 지역의 그 상가 바로 뒤쪽에다가 짓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토론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건도라하고 유소스텔은 짓질 않았습니다만 이제 4차선 공사가 돼버렸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산에 가깝게 시설들을 많이 들여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차장이든 어떤 시설들이든 바깥으로 많이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행이 안 되고 이제 요즘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멀리서 봤을 때 마이산을 그 형태를 보고 찾아가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신비스러운 걸 갖고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근접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이산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또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이걸 꼭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전주의 한옥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저는 그 지금 전주역을 통해서 청소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쪽에 오는 사람들을 마이산 쪽으로 진안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차량 같은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 철도청하고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 어떤 관광에 어떤 그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다면 이쪽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저는 아까 보건 얘기를 하셨다시피 호남 금남정맥이 지금 여기 진안 읍내에서 원회장 마을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넘어가면 이제 성진강권역이 되고 이쪽은 진안 읍내 쪽은 이제 금강권역이 아니십니까? 금강 수계가 되는데 그런 지역을 복원하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저는 이 마이산권역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또 다른 개발을 근접해서 많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현재 훼손된 부분이 어떤 건가를 먼저 찾고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들을 끄는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나가는 여기 행정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어떻든 상당히 이게 그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장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이산권역에 마이산만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아까 누차 다른 분도 얘기했다시피 크게 보면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안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택배로 이걸 주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까지를 완비를 해줘야 마이산에서 온 사람이 그냥 마이산만 들려다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관광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유휘인의 그 일본의 사례가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참 좋은 그 관광 어떤 그 사업으로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도 그런 쪽에 연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열어놓고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수원 사례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원에 도시계획을 하는데요. 수원 시민 500명을 불러놓고 큰 홀에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토론해서 그걸 종합 발표하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역 사람들끼리 계속 토론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 1박 2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생각들,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거기서 모아진 것들을 다시 전체 토론에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한다면 이 마이산과 관련된 이 내용이 상당히 잘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게 전체가 참여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더 자긍심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예, 앞에 여기 두 번째 계시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천에 살고 있는 박주홍입니다. 오늘 토론회 잘 들었고요.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이산 발전에 관한 주민 토론회가 아까 여러분의 말씀도 있었지만 정말 하드웨어 중심적인 발전이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 토론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하드웨어 중심된 토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런 토론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는 예산,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소프트웨어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토론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그 지역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2달 전에 전주에서 아까 우리 지사가 바뀌긴 했지만 한스타일이라는 포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젊은 문화 하면 홍익대, 홍대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많이 죽었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안 가봤지만, 왜 그랬냐면 거기는 처음에 언더그라운드, 가난한 예술가들이 홍대가 임대료가 싸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를 생산해내서 그게 유명이 돼서 오히려 대학로보다 더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들어와 있고, 정말 그 거리를 살렸던 젊은 예술가들은 다 밖으로 쫓겨나갔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롱마을도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롱마을 참 좋았습니다. 가면 전통사죽도 있고 전주에도 문화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다 거기가 커피 전문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합적으로 얘기하는데, 전주 하롱마을도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사람 안 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지난 마이산도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마이산에 가서 놀아야 됩니다. 재밌게 놀아야 그걸 가지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마이산에 대한 소중함, 마이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행정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원이나 아니면 예총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토론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지난말 이야기를 여러 가지 자원들 많지, 아까 나왔습니다. 이세트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스토리를.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우리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일본의 아까 일본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난번하고 5월 쯤에 데가 미야자키의 아야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는 한 9,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도 인구가 그밖에 안 되는데 관광객이 한 500만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도 우리 마이산처럼 주요 수립이라고 반짝이는 잎. 그래서 거기는 에코파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엔 생물성 다양 보호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해 있는 주민들이 사실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야정 같은 마을 군에서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공방이 아야정 읍내에 가면 한 50개 있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 소금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거기는 소금의 축제를 한 30년 동안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첫 번째는 주인이 돼야 되겠고, 그게 안 되면 외부의 그런 예술가들이나 어떤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 진안이라는 공간으로 마이산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쭉 이어나가면 저는 충분히 진안의 마이산이 저는 그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두만 더 모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쪽 분하고 이쪽 분 두 분 들었습니까? 마이산이 바로 보이는 단양리에 사는 정주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류형 머물게 하겠다라는 관광 이렇게 모토로 여러 해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지금 예정 계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무빙워크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빙워크가 왜 있는 겁니까? 공항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설치되고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한 그 설치물들을 체류시키겠다고 머물게 하겠다고 하는데 훅 보고 그냥 가라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 체류시킬 수 없는 이 마이산의 그 한계적인 그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와서 보고 느끼고 감동받고 다음에 반복해서 올 수 있는 반복형 관광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무슨 무빙워크니 거기다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겁니까? 도시문화에서 계속 그런 거 편의시설에 쩌들어서 부가각해진 그 감각들 저는 그런 사고 발상으로는 이거는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산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던 감정선을 건드려주고 느끼고 가는가를 문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에 사는 권호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3년 전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 뭐지?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진안 관광 개발을 위해서 한 5개월 동안 고생을 하다 갔습니다. 벤치 맞고 와서 벤치 맞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에 계신 패널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오늘은 좋은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민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그 지적사항이 많은데 한승우 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완전히 동의합니다. 지적사항을.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신비체험관 아주 필요합니다. 또한 돌탑 쌓기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삼청에 강원도 삼청에 가면 남근 깎기 대회가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가는데요. 남근 깎기 대회를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근을 깎아서 계속 몸에 심으니까 엄청 많아지죠. 이와 똑같이 돌사 쌓기도 매년 돌사 쌓기를 해서 저 밑에 또 위에까지 계속 쌓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이고 20년 지나면 그야말로 돌탑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돌탑 쌓기 대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이산이 잘 보이는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최류형이 가까이 온다고 된 게 최류형이 아니고 멀리서 봐가지고 그 마이산이 잘 보이는 곳, 기가 막힌 곳에다가 호텔이나 푼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장계면에 사는 원인이 우리 동네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계절. 그래서 그 경치에 너무 좋아가지고 거가 집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마이산이 잘 보이는 곳, 요 뒤에 하늘하니까 잘 보이는데요. 그쪽 같은 데다가 호텔이나 콘도 같은 걸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체류형이 됩니다. 체류형 관광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한승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련면 재래시장 문제, 그 문제는 만약에 재래시장이 보고된다면 뚜껑이 없는, 뚜껑 없는 진짜 옛날과 똑같은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정의당 재래시장처럼 그렇게 훌륭한 재래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윤종 협력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이거 국가 명승 축제, 이거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가져오면 지나고 대박 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더 풀어 마무리 것 같아요. 혹시 꼭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하실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난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현대자연 문화연구원은 통사학회 전주 지부장입니다. 전종길입니다. 고향이 여기고 근원적으로 접근하시는데 마이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경으로 2.5 그다음에 측면으로만 한 7.5km 거리되는데 기본 자체가 그릇이 작아요. 작아서 그 인위적인 조형을 자꾸만 갖다 붙이고 개발한다고 매달려 봤자 이제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추진되겠죠. 근데 우리의 근본 목적은 지난해 인구를 늘리고 소득을 증가해 가지고 그 소득의 수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체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용 시설물에 매달리는 이런 관광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는 현실은 제가 이거 진안초등학교 46회예요. 5학년만 되면은 진안은 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마이산이라는 그 명산에 걸맞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인 명승지로서 진안을 접근해보는 그런 우리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안은 아까 같이 통수 지리적으로 마이산 테마에 집착하는 한 그건 일회성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또 그거는 뜻을 쓰는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비롯하면서 지금 이제 그 로컬푸드 같은 데 완주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농협이고 얻었는데 지금 수박축제 저기 동양에서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물건이 소토실 같은 데는 문어가고 콩나물 생산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수박을 한다, 고구마를 한다 하면은 그 내용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유기질 비료를 쓰면은 고구마 당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면은 당도가 떨어져요. 이런 실질적인 걸 이어나가는 친환경적인 청정지역의 진안의 이미지를 근원적으로 살려나가야지 진안 경기가 낮고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살아서 저 형님이 오늘 토론되어 있다고 해서 같이 와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무에서 이렇게 토론대회를 열고 마이산 개발을 위해서 밤새워 노력하신 여러분을 보고 어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겠다 생각 가지고요. 여러분의 제안과 또 해주신 것이 꼭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1분 내로 제안해 볼까 합니다. 마이산 개발은
지역 개발이 있고 땅 개발이 있고 사냥 개발이 있는데 땅을 많이 개발한 것이 나이가랴 폭포입니다. 나이가랴 폭포가 마이산이 아무리 개발해도 나이가랴 폭포를 따라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랴 폭포만큼 진안을 만들어 놔도 나이가랴 폭포를 다녀와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랴보다 더 좋은 알프스산을 다녀와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시는 사업 잘 진행되고 마이산에 정말 마이산을 알릴 수 있는 진안을 알릴 수 있는 인재학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제2의 윤족 선생님이 나오시고 거기에서 윤민근 선생님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세계를 흔들고 제가 지리산을 간다면요 윤족 선생님을 찾아보고 싶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윤족 선생님의 생애를 한번 청취해보고 싶어요. 지리산을 다니고 않아도 올라가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바로 윤족 선생님의 제 마음속에 있는 관광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마이산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몇 번 안 왔어요. 거기서 제가 또 갔다 와서 관광 외에는 추억 외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땅을 매던 그 산골짜기 지난 산골짜기에 콩밭은 자꾸 가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영원한 관광지입니다. 1000번 만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 앞에 계신 최규영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지난해 역사책 다 개발했는데 만일에 주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많은 자료하고 그 많은 일들이 다 사라져서 지난해 뿌리가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서 주 선생님의 역사책을 번역하고 그 책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고 그 인재학교에서 제2의 송광희 선생님 나오시고 이정근 선생님 나와서 청와대로 진출하고 하버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마을도 인재학교도 조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해봤습니다. 말이 들려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토론자분들 그다음에 청중에서 많은 지금 질의사항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죄송합니다만 진행자가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저 마이산에 실제로 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남부 마이산 장로대표 동 선생님. 예, 좀 제가 간략하게 예.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길게 하면 괜히 욕먹을 것 같고 근데 꼭 필요하신 말씀을 하신 분도 어디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참 듣기가 따분한 것도 있는데 마이산에서 뭐 체리용 뭐 다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주무셔서 돈도 많이 쓰고 가시고 여러 시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오면 더 좋죠. 근데 우리 페널티들 보시면 녹색 뭐 이런 거에 벌써 친환경적인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막 때려 붓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것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더불어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마이산에서 약 15년 동안 있다 보니까 왜 마이산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낀 바도 있고 여기서는 다 길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하다못해 남부 쪽에 보시면은 우리 옛날에 소장님이었던 송혜진 씨가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돌삽 쌓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돌탑 쌓는 체험을 하더라고요. 귀향할 때 좀 돌 좀 많이 갖다 놓고 좀 푸짐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무슨 담배락 몇 개 고치듯이 조금만 갖다 놔가지고 그것도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은 전국에서 많은 이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올게 하려면 뭔가 친환경적인 것을 잘 이용을 하면서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한옥마을의 가장 맹점이
모든 걸 투자를 많이 해서 진짜 보존을 하면서 개발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주말에는 아동리 모텔이 다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진안 쪽 마이산을 끌고 와서 여기서 구경도 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존을 할 것은 하지만 뭔가 진안 마이산이 발전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뭔가를 해서 좀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 정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질이나 처한 사항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준 건 참 감사하고요. 우리 멜령명 교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하면 계속 변명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자청을 한 편에 속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는 제가 상당히 관련이 없어서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패널들한테는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아까 박주홍 우총장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관광군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쪽 중국의 계린 장각에 요새는 이제 장각 상부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마이산은 뭐랄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객을 앞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말하면 스토리를 만든다. 이 마이산과 관련된 또 마이산에 얽혀있는 문화와 역사와 이걸 발굴해서 이걸 스토리화해서 뭔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방영됐던 정도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얼마간 협찬을 하고 우리 마이산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짧게 이렇게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스토리인데 이것은 역사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 임금 세 번째 임금이 태종 이방원이죠. 조선왕조실록 1413년도지를 보면 그러니까 태종 13년입니다. 그때가 태종 13년 9월 8일 자료 4페이지입니다. 9월 8일 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임금께서 임실로 사냥할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태종 13년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틀 후죠. 이 양반이 어디를 가냐면 유성원천 그러면 그 양반이 그때 당시 이 종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종기에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온천용을 하는데 유성원천이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유성원천으로 온천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8일날 사냥할 것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비밀리에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일날 유성원천에 행차한다고 하니까 세자가 이제 백관들을 데리고 동안문 밖에서 환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날 그러니까 한 4일 후죠. 임실현에서 사냥하고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몰입군을 징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이 사냥을 가면 몰입군이 3,000명 정도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3,000명이 몰아주면 임금은 거기서 활쏘아서 잡는 거죠. 임금이 말 타고 다니던 사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발을 했는데 17일 다음날 임금이 공주 유성원 원정에 행차하다. 그 다음에 형각진이라고 하는 곳에다 신에게 제사하다. 그 다음에 18일 날은 다음에 이제 계룡산을 오는 것 같습니다. 유성온천에서 이제 계룡산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계룡산 신에게 제사하다. 그 다음에 완산의 노인들인
전정서 등에게 그 전전서 등이 임금을 아련했다 이렇게 돼 있고 9월 19일 날 상황이 누구냐면 정종 같습니다. 태종의 형이죠. 상황이 금주의 남양에서다가 매사냥을 했다. 형제에서 올린 노비 쟁송과 판결 규정을 묻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졌고 20일 날 대신들이 임금의 임실서 사냥하는 것을 말이다. 말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9월 20일은 양력으로 치면 10월 정도 되는 시기라 사냥할 시기도 아니고 또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그 대신들이 임금이 사냥하는 걸 말립니다. 그 다음에 22일 날은 유성을 떠나 임금이 전라도 진주 원산에 들어 머물다. 그 다음에 24일 날은 이리 사슴 각각 1마리를 잡다. 그 다음에 병조판서 이숙권에게 내마구를 하산, 말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9월 25일 날은 여기에 보면 내시를 보내 용담현의 용연과 주술산 신에게 제사하다. 아니면 내시를 보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임시를 간다고 하고 임시를 가려면 논산 거쳐서 전주 거쳐서 꽃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안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담에 오셔서 용담현의 용연과 주술산에 제사하다. 다음 26일 다음 날은 사자를 보내 마이산 신에게 제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문화대와 국민은화를 하면서 마이산 산신제를 지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이걸 근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9월 26일인데 이걸 양력으로 한 사람은 10월 20일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일 날 산신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한다면 날짜도 한번 변경하는 검토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음 날 27일 날은 이 양반이 다시 임실현 오연역 남교에 머물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지난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태종이. 그러면 그 다음날 임실 오연역이라는 현재로 하면 관촌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촌이 한 15km 정도 해서 한나절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 내용을 그때 지난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가가 임실 오현역 남교에 머물다. 이달 보름 이후부터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끼어 귀가 이상하였다. 이날 아침에도 안개가 사방에 끼어 지척간에도 사람과 말을 분간할 수 없었고 산길이 험악하고 좁아서 잘못하여 서로 짓밟았다. 임금이 이 때문에 말굽비를 잡고 높은 언덕에 올라서 짐을 실은 말들이 다 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행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신안에서 머물고 임실로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안개가 많이 꼈다는 거죠. 근데 임금이 행차를 한다 하면 그 행차 전체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떤 걸로 해서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수원에 가면 수원화성 정조임금의 행차를 보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말과 짐을 싣고 임금이 여기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행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짐도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차가 다 떠날 때까지 안개가 잔뜩 낀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뭘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3,000명이 한 줄로 이렇게 짐을 실은 마을까지 가면 2시간, 3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2시간, 3시간 동안에 뭘 했겠냐는 거죠. 앞에서 사자를 보내 마이산 신에게 제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금이 그때 당시는 직접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지내는 사자한테 이렇게 보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마이산에 가지를 못했어, 임금이요. 근데 이때 갔다 오는 거죠, 갔다. 그래서 뭘 봤냐면 뭘 보고 왔냐. 그러면 그 양반이 보고 나서 자기 아버지께서 태도 이성대께서 만들어놓은 지어놓은 소금사이라는 이름을 다시 마이산으로 하는 동국여지 승남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이산의 지명을
태릉 이방원이 현재 가보시고 바꿔놨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왔다는 거죠. 이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스토리화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해관계자도 많고 앞에 이 내용 말고 조선왕조 창업과 우리 마이산과 석탑과 또 금천무, 금척 이것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10여 년 전에 구해 본 책인데 이 책을 여기다 이제 줄여놓은 내용인데 이 양반이 최홍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잘 썼는데 이것을 좀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네, 교수님께서 제가 작년부터 일을 하면서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이렇게 자연, 환경 검토를 했고요.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다 반영을 좀 해서 일단 브레인스토밍화 해가지고 쭉 한번 합집합을 만든 다음에 우리 연구진에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현실 가능한 것들을 한번 도출을 해볼 텐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행하면서 느낌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정읍에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해서 관광개발 계획을 짜줬습니다. 그때 한 게 1박 2일 코스, 선비 체험에서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2박 3일 코스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숙박 음식점까지 다 이제 연결해서 앱에 올렸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 범위는 마이산이지만 하다 보니까 마이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마이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정마을, 그 다음에 마령,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을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지난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어쨌든 제가 처음 이걸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에 지난 마이산이 정말 체험 관광이 되면 좋겠다 시도했는데 범위를 제가 여기에 딱 한정하지 않고 제가 좀 여러분 조언 받아들여서 지난 전체를 이렇게 해서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지난분 내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아 있는데 그것들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소프트웨어 쪽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 그냥 말씀드렸는데 좀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그다음에 문화원도 계시고 시민사도 계시고 하니까 지난 자원에 대해서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시고 지난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워하고 아까 이제 축제 같은 거 할 때 마을 축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축제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면 그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됩니다. 그거 보러 아까 저기 윤 선생님도 그거 이제 단에 구례에 계시면 관심 있는 것처럼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다음에 지난해 역사문화 이게 최경 원장님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세요. 그래서 좀 강연도 많이 들으시고 역사에 대해서 들으시고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신 얘기들은 제가 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아마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얘기 반영한 걸 다시 한번 토론을 갖겠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변명점 드리지만은 제가 이 개발 이 프로젝트는 난개발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 마이산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데 관광지 해보니까 좁아가지고 저도 첫 번째는 난개발 안 된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 대신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 자문팀에 조경과 교수님이 보전팀이 있으면 저랑 굉장히 마찰했는데
뭐든 손대지 말게 하는데 어쨌든 그분 저도 손대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뭐 일일이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계획에 녹아들었는지 이렇게 한번 발표할 시간을 한번 따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지난번에 그 주민 참여 그 커뮤니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 아니고도 주민들이 한 1박 2일 해서 직접 이렇게 좀 안을 좀 제안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하면 세미나를 했었던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도 한번 이번 프로젝트는 지금 사실은 한번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얘기들은 잘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회가 2시에 시작해서 지금 뭐 2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3시간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광경영학회하고 농촌관광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많은 지금 학회 이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토론자,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뭐 좌장 이런 걸 많이 맡아보고 또 이런 그 주민회의, 뭐 공청회 있는데 보통 행정에서 이걸 많이 좀 주관하거나 학회에서 공공기관이 많이 하는데 이번 그 주민 토론회는 뭐 아주 뭐 신문사에서 이렇게 하는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제작이 사실 없는 데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보고 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최기영 대표님이나 그 최태영 국장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게 박수 한번 일단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지만 그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진한 그 행정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서 새삼 놀랐고요. 그리고 진안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겠다, 열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많은 지금 그 토론자분들도 제안을 하셨고 청중에서도 많은 지금 그 의의사항이나 뭐 질문사항 그다음에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주민회에서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은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수님 지금 용역을 아까 말씀대로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있으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또 지금 민선 6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행정도 사실 굉장히 요구하고 그래서 뭔가 마이산을 중점으로 해서 지난해 어떤 관광 발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가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뭐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정열 관장님이 면장님 오셨지만 굉장히 지금 열정이 많아서 어떤 많은 지금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좀 찾고 계시고 있고요. 오늘 토론자 두 분도 정말 감사하고 특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뭐 서울에서도 올라오시고 뭐 옆 동네에서도 오시고 해서 많은 그 청중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진안 우리 말반대기 대표 우리 부장님 박사님까지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진안이 뭔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런 그 결과를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